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각종 의혹 전반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의 성면 해체 비용이요. 원래는 제대로 했다면 22억 원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억 원까지 낮아진 경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해체할 때 원래대로 제대로 했으면 비용이 22억 원이 들어야 되는 걸 3억 원에 이걸 해체를 했다고요? 그럼 불법 하도급의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재건축 조합이 있고, 네. 재건축 조합이 이제 다원 ENC라는 곳에 이제 하청을 줬고, 다원 ENC가 다시 이제 백솔이란 네. 어떤 회사에 하청을 주는데, 원래 3.3, 우리가 보통 한 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하는 게 평당 한 2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에서는 네. 그렇게 되는데 3만 원으로 단가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2억이 3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무서운 게 성면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처리됐어야 되는데 엉망으로 됐겠군요. 엉망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내용을 종합하면 백소론이란 성면을 철거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회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자, 22억 원이 들어서 성면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3억 원에 그거를 그렇죠. 처리해버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위험한 성면을 제대로 해체했겠느냐, 네. 그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가장 두렵고요. 두 번째 네. 궁금한 점입니다. 22억 원어치의 공사를 3억 원에 했다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라는 네. 궁금증도 드네요. 그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적어도 그냥 누군가 착복했을 가능성이 크죠. 착복 가능성이 높아 생각을 보인다. 해보세요. 자, A라는 업체가 원청을 했어요. 네. 이 성면재건 22억이에요. 그런데 중간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하청업체 또는 주선, 알선 업체인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할 업체에 3억 원이 내려갔다면 19억 원, 혹은 원청업체와 과거에 나눠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전 불법이죠. 리베이트라고 불렀던 건데, 중간 업체가 적어도 19억 원 중에 상당수의 이 금액을 착복하고 내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업체가 뭔가 기술적인 노력을 했다면 네. 그것은 작업으로 입증할 일이지만 네. 그렇지 않았다면 막대한 돈을 중간에 네. 그야말로 이익으로 자기네가 내기 위해서 네. 위험을 그냥 방치한 이 책임은 저는 죽음과 직접 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불법 하도급을 줬던 업체가 다원 ENC라는 네, 업체인데 그렇죠. 네. 철거왕 이금열이라고 맞습니다. 45억 원어치의 네. 뇌물을 정관계 인사들한테 뿌려서 구속됐던 그렇죠. 그 이금열 씨가 만든 그 회사가 바로 다원 ENC 네. 같은 계열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예전에도 잠실 재건축 단지 건설 때도 이 철거비 착복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였거든요. 자,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 비리, 이 발생 내용들을 아마 면밀히 좀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 붕괴 사고에는요,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과 해체 허가 과정에서도 아주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해체 계획서 일부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도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측정자의 이름이 난데없이 홍길동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측정 당시의 날씨도요, 기상청이 발표했던 날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충분히 거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광주 동구청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긴 합니까? 예, 담당 직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게 그대로 왜 통과가 됐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아니, 이 철거 계획서에 제출했는데 웬 홍길동이 등장하는 거죠? 홍길동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전혀 보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서류 쓸 때 예로 샘플로 쓸 때 네. 홍길동 쓰듯이 그렇죠. 그게 공식 서류에 적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죄송하다라고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도급을 했을 때, 철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하도급과 관련된 철거와 관련된 비리는 이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너무나 오래된 어떻게 보면 토착 비리가 그렇죠.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정에 이제 개입되었을 거잖아요. 개입되는 행정을 저렇게 그냥 홍길동 썼는데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찍어줘버리면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거기에 네.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마음에 변하지 않으면 네. 이런 영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하면은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비리 연결고리가 있죠. 지금 재개발 조합 측이요. 정관계 인사나 경찰 등의 분양권을 나누어 줬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한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와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요? 종합 비리 세트 같습니다. 네, 종합 비리 세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토착 비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식 비리에 토착 비리.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지경이 돼도 결국은 이 17명의 사상자를 보고서야 이런 걸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보니까 이거 10년 전, 20년 전 기사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스토리란 말이죠. 어찌 보면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고요. 네. 지금 뒤집지 않으면 네. 10년 뒤, 20년 뒤에 똑같은 일은 또 벌어진다. 네. 그때도 홍길동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 내용에 따르면요. 이 철거 업체 다원 ENC가요.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작업을 했다라는 정황이 경찰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거의 종합 비리 세트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요 계기로 지금 관련된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관련 비리들을 다 그렇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